일반적인 드라마가 16부작인 것과 달리 20부작으로 방영될 드라마 철인왕후, 오늘 저녁 10화가 방영되면 드라마는 딱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9화, 그동안 감춰졌던 철종이와 소용, 그리고 화진의 과거가 모두 풀렸습니다. 이는 10화를 기점으로 그간 쌓아온 스토리가 바탕이 되어 앞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진행시키겠다는 것이겠죠. 아마 그 이야기는 궁으로 돌아온 소용과 철종을 맞이하는 흑화한 화진과 조대비의 음모, 이를 저지하는 김자근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김병인의 폭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전 리뷰에서 사건의 전개가 약간 느린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지만 20부작인 걸 고려하면 이번 9화에서 그간의 떡밥들을 푼 건 너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번 9화 약간 산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앞으로의 스토리를 위한 기지개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는 이만하고 바로 리뷰 들어가죠. 이번 9화 첫 장면부터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오늘은 노타치 하지 않겠다. 철종이의 예술적인 대사와 박력 넘치는 키스신, 이에 자신이 남자라는 것도 있고 김소용으로 빙의해 상황을 즐기는 우리의 봉환이까지 보는 내내 야 정신 차려 너 남자야 이 새끼야 하며 봤던 것 같아요. 그간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알찬 키스신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키스신에 나오는 노래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았던 수상한 배경음악이 더해져 더 웃겼던 것 같아요. 진짜 제작진의 코미디 센스는 칭찬할 수밖에 없는 드라마라는 생각이 첫 장면부터 들었습니다. 이뿐 아니었죠. 지난 삼양라면 PPL에 이어 이번 9화에도 PPL이 너무 신박했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해 반가운 최상궁을 마주하고 대령 숙수가 흥얼거렸던 요즘 따라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소유의 노래인 썸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죠. 드라마가 끝나고 나왔던 노래가 다름이 아니라 가수 소유의 노래였습니다. 여기에 잠행을 나갔던 소용과 철종이 서민 음식 국밥을 야무지게 말아먹고 이야기했던 안티팬이 편안할 아내 티벤으로 변형되는 장면은 TVN의 유튜브 채널 PPL이었죠. 진짜 어떻게들 이런 생각을 해내시는지,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PPL을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걸 또 우리 TVN이 편안하게 해냅니다. 더불어 가장 웃겼던 장면은 아무래도 모두들 공감하실 겁니다. 바로 우리의 봉환이가 남자로서 처음 겪어보는 고통을 겪는 장면이었죠. 바로 달거리 장면입니다. 저도 겪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생전 처음 겪는 고통을 표현했던 신혜선의 표정 연기가 너무 재밌지 않았나요? 정말 여러모로 미소가 떠나지 않는 드라마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미디에 대한 이야기는 잊지 마고 스토리와 내피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드디어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어릴 적 소용과 화진은 서로 인연이 있었죠. 어머니가 없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유대감이 생긴 듯합니다. 우물 사건의 과정이야 앞서 리뷰에서 말씀드린 대로 철종이를 숨겨주려던 소용이 이 사실을 집안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결국 김자근에게 전해진 것이었죠. 여기서 의외였던 부분은 화진이의 이야기를 들은 소용이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자살 시도를 했고 때문에 철종과 소용이 서로의 목을 졸랐다는 것이며, 철종이를 구해준 게 소용의 부탁을 들은 김병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주워먹은 사람이 바로 화진이었죠. 마음 약한 소용이에게 자살을 종용하고 우물의 진실까지 숨기는가 하면 이에 대해 조대비에게 거짓말까지 하던 조화진, 이 정도면 거의 사이코 아닌가요? 지난 회차에서 잠이 든 소용이에게 키스를 하려던 병인이를 욕했는데 화진이에 비하면 병인이는 완전 양반이네요. 우물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때 잠깐 등장했던 필구가 반가웠지만 이것도 잠시. 화진이에게 얼마나 화가 나던지 도대체 화진이는 왜 이러는 걸까요? 화진이가 왜 철종의 첫사랑을 자처했는지, 왜 소용이처럼 입고 다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철종이의 우물 스토리를 잘 살펴보면 제가 지난 리뷰에서 언급했던 인어공주 스토리와 굉장히 닮아있지만 화진이의 실체를 보니 제발 철종이가 인어공주 원작이랑 다르게 소용이랑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철종이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책에 있는 이름을 안 봤을까요? 떡하니 김소용이라고 나와있는데 말이죠. 동몽선습이라는 책의 제목까지 봤다면 이름을 봤을 텐데 약간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더불어 드라마의 결말도 완전 충격적이었죠. 사이코 화진이가 이번엔 또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예상하기로 영평군이 아니면 조대비 쪽 사람이 움직인 것 같은데 화진이는 이 장부를 누구에게 넘길까요? 철종일까요? 아니면 조대비 쪽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안동 김문일까요? 혹시 장부를 통해 모두를 지배하려는 큰 그림이지 않을까요?
옥으로 만든 봉황첩지로 중전놀이를 하던 욕망에 좋아진 10화 예고편을 보니 행방이 묘연했던 오월이가 궁에서 시체로 발견된 듯하고 중전만을 바라보고 중전 사정까지 집필하던 철종이에 대한 질투로 화진이의 본격적인 흑화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손까지 다쳐가며 화살을 날리던 화진이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던데 과연 장부에 대한 그녀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화진이를 챙겨주던 영평군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에 대한 건 오늘 저녁 10화를 확인하면 나올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 속 김자근과 실제 역사적 인물인 김자근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토대로 앞으로의 스토리 예측과 조대비의 두 번째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이번 9화에서 또 한 번 김자근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나왔습니다. 봉환이의 K푸드에 길들여져가는 순원 언니, 그녀에게 김자근이 말했습니다. 항시 다른 쓸모를 준비해 놔야 한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마마의 완벽한 세상을 지키기 위함이다. 저만 이 대사가 너무 무서웠나요? 드라마 후반부에 나왔던 아들 김병인과의 대화에서도 철종의 비밀 계획에 대해 의심하고 있음이 드러나며 흘러나왔던 그의 대사. 높은 자리에 앉은 이가 나를 두려워하면 나의 힘은 그 자리를 뛰어넘는 것이다. 뒤이어 일부러 철종이를 오물에 가뒀던 그의 과거 모습이 나왔죠. 철종이 지금 왕위에 있는 것도 모두 그의 계획이었다는 것까지.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운 인물이 바로 김자근인 것 같아요.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김자근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1857년 순원왕후의 사후에도 조대비와 흥선대원군의 협공으로 1863년 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조선의 최고관직 영의정을 역임하며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이 바로 김자근인데 과연 드라마 철인왕후에서는 철종이의 노력으로 김자근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예고편을 보니 이의제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혹시 이게 금의대의 신분을 캐고 다니던 김병인을 이용해 김자근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게 아닐까요? 왕후였던 누이를 내세워 선왕의 독살부터 모든 걸 조정하고 뒤에서 실속을 챙겼던 것처럼 보이는 인물. 지금까지 누이를 방패막 삼아 조선을 주물렀던 2인자이자 실세인 치밀한 김자근이 과연 철종의 수에 쉽게 당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드라마라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 역사와는 좀 다르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병인과의 대화 중 꿩이 잘 숨었다고 착각했을 때 모가지를 비틀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철종을 향한 비유가 아니라 김자근의 미래에 대한 떡밥이 아닐까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위에 있다고 만족할 때 철종이에게 방심하고 모가지가 비틀리는 김자근의 말로 한국 드라마고 주인공이 철종이라는 걸 생각하면 철종이가 실제 역사와는 다르게 김자근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하면 이 드라마에서 엔딩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 바로 배우 김태호가 맡은 김자근이라는 겁니다. 김자근이 주축이 된 안동김문에게 패배하고 술과 노름에 빠졌던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엔딩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게 철종이 김자근을 꺾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인가. 결국 이 드라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김자근 캐릭터에 대한 작가의 선택일 겁니다. 더불어 시어머니인 순원왕후의 버선을 벗기던 조대비, 고개를 숙였지만 입을 앙다물던 그녀는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고인범 배우의 말을 들어보면 없으면 똑같은 걸 만들어서라도 가져온다는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그 대사를 보고 딱 들었던 생각은 화진이가 오월이에게 주었던 비싼 장신구가 아닌가 합니다. 지난 8화에서 조대비가 돈을 주며 밥값을 하거라 했던 궁녀가 화진이를 모시는 궁녀라는 걸 생각하면 뭔가 맞는 것 같아요. 이를 김자근과 연결시켜 내관과 궁녀를 통해 궁을 장악하고 있는 김자근의 실체를 밝히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저녁 10화를 보고 와서 해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